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60일 제2사단 양구 정착기 2 1981년 8월 하순 어느 날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를 연습하면서 제2사단 항공대에 주둔하던 그때 바로 항공대 너머 안대리마을 어르신 한 분께 해방 이후 김일성 치하에서 살았던 때부터 시작하여 우리 제2사단이 양구에 들어오던 그 시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어르신께 몇 가지 여쭤보았는데 그분은 의외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더군요. 그분의 이야기는 일정시대 때부터 해방되던 그 당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김일성 치하에서 살았던 5년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해방되면서 양구는 북한 땅이 되었고 그 이듬해 여기서도 토지개혁이 시작되었지. 그분은 35년 전 일을 어제 일처럼 그 당시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좋아했지. 여기도 대부분이 소작 붙이던 사람들이라 평생 남의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자기 땅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 다들 만세 불렀지. 우리 집은 그나마 땅떼기가 조금 있었는데 나라에서 뺏어가도 그냥 덤덤했어. 어차피 나눠주는 땅이나 그게 그거였으니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알고 있는 해방 이후 남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38도선 이북으로 진주한 소련과 김일성의 공산당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토지개혁이었습니다. 이 당시 북한은 비록 정식 국가체제는 아니었지만 김일성이 실제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1946년 초에 이미 토지개혁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농민이었고 그 농민들 중 85% 이상이 소작농이었습니다. 즉 소수의 대지주 아래 절대 다수의 소작인들이 평생 소작료를 바치며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점거한 김일성과 공산 세력은 첫 번째 과제로 농지개혁을 실시한 것입니다. 한편 남한에서도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몇몇 뜻 있는 지도자들이 농지개혁을 논의했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좌파 성향의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하여 농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보다는 훨씬 늦은 1950년 3월에 농지법이 최종 확정되었으나 이후 농지개혁 작업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6.25 직전인 1950년 5월까지 농지분배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남북한이 토지개혁을 추진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남한은 농지를 지주가 3헥타르까지만 소유하게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가증권을 발행하여 유상 매입한 뒤 농민들에게 유상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국가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주에게서 외상으로 농지를 사들인 다음 농민들에게 분배하면서 무상이 아닌 1년에 소출의 30%씩 5년간 갚아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돈이 없는 신생국가에서 우선 외상으로 농지를 사들인 다음 5년간 분할상환으로 농민들에게 분양한 것이지요. 어차피 그동안 소작농들은 수확량의 30에서 50%를 소작료로 평생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5년간 30%만 갚아 나가면 내 땅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농민들이 농지개혁에 참여를 했고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6.25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이 같은 농지개혁도 일조했다고 주장합니다. 농지개혁으로 인하여 평생 소작농으로 살다가 자기 땅을 갖게 된 대다수 농민들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일성이 남침했을 때 박헌영이 장담했던 농민들의 봉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습니다. 처음에 이 같은 토지개혁에 많은 소작인들은 환호했습니다. 평생 소작농으로 살아온 대다수 농민들은 공짜로 자기 땅이 생긴다고 하니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토지의 무상분배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뿐이었고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말로만 무상분배였지 토지를 경작하는 대신 가을에 현물세라는 명목으로 소출의 일정량을 국가에 바치도록 하니 결국 농민들은 대지주의 소작농에서 국가의 소작농으로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민들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벼이삭이 익어갈 때가 되자 내무서원들이 각 마을로 나와서 수확량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방식은 평당 폭의 수를 세고 포기당 벼까지 수를 세고 벼 한 가지에 달려있는 나락 숫자를 세는 거야. 그렇게 해서 평당 수확량을 계산하고 전체 농지 수확량을 산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현물세를 매기는 거야. 그렇지만 생각을 해봐. 논에 있는 모든 나락이 다 잘 되라는 법이 없잖아. 나중에 탈곡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계산대로 현물세를 내니까 예전에 소작료 내던 것보다 더 심한 거야. 그때서야 속은 것을 알았지. 땅도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었고 결국 도로 나라의 소작농이 된 것이지. 그렇게 있다가 6.25 전쟁이 터졌고 3년여간 전쟁을 치르다가 마침내 휴전이 되면서 양구는 대한민국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구군 전체가 수복된 것은 아니고 북쪽의 수인면 지역은 일부가 군사분계선과 북한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대민지원 나갔을 때 중리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양구 북쪽의 미수복 지역에 친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전쟁은 양구에 또 다른 이산가족의 아픔을 가져다 준 것이지요. 안대리 마을 어르신은 6.25가 끝나고 양구가 대한민국 땅이 된 뒤에도 한참 동안 또 다른 갈등과 허탈감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양구가 남한 땅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 땅을 빼앗겼던 지주들이 다시 자기 땅을 찾아갔고, 그러다 보니 그 땅을 분배받아 농사짓던 소작인들은 대부분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대처로 뿔뿔이 흩어져 떠났어. 자기들이 뺏은 것은 아니었지만 땅 주인들이 자기가 농사짓던 땅을 도로 찾아가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 그래서 많이 떠났지. 거기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에 군부대들이 많이 들어왔어. 이 사단이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부대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지. 그러다가 1958년인가 59년인가 그때쯤 이 사단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큰 부대가 들어온 것은 방산이나 동면 전방 지역 빼고 이쪽 양구읍 쪽으로는 이 사단이 처음이야. 이 사단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집은 지금 사단사령부가 있는 그쪽에 있었어. 거기에 꽤 큰 마을이 있었지. 우리 동네 앞이 지금 항공대 자리인데 거기가 다 논이었어. 우리 논도 거기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수용됐지. 땅값 보상받아서 동네 사람 대부분은 대처로 나갔어. 일부는 양구읍으로도 나가고 우리처럼 몇몇 집만 여기다 집 짓고 살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여기 터잡고 산 지도 20년이 넘었네. 안대리에서 만난 어르신은 자기가 어려서 살았던 고향을 지키기 위해 멀리 떠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자리 잡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고향을 앗아간 나라와 군부대에 대한 야속함 속에서 또 자식 같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와서 고생하는 것을 안쓰럽게 여기시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북 분단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고향을 지키기 위해 여기 남았지만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양구에서 해먹고 살 것이 없어. 자식들에게 이 작은 땅떼기 부쳐먹고 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 대처로 보냈어. 1959년 8월 보병 제2사단은 그렇게 양구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주둔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터전을 일구며 살고 있었던 주민들에게 실향의 아픔을 심어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수십 년 주둔하는 동안 양구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기에 보병 제2사단이 해체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듯 아픈 역사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우리 제2사단이 양구를 떠나고 제32연대는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한 식구였던 제17연대와 제31연대는 배속이 변경된 것은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